굿모닝 여러분. 저는 메초보에서 어제 차박을 했고요. 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도 가는 루트 중에 있어서 들러봤는데 그리스의 작은 시골 마을을 오늘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을 축구장인 것 같고요. 저쪽에서 스텔스 차박을 했어요. 이렇게 산골 마을로 들어오면 이제 차박지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평지를 찾기가 또 어려워요. 이런 산골 마을에 오면은 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여행을 찾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스텔스로 잤습니다. 마티즈가 그리스까지 왔네. 몇 개 보긴 봤어. 그리스에서는 식수 걱정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들이 진짜 많습니다. 집이 너무 귀여워요. 버섯이 있어. 굴뚝이 이렇게 다 있어요. 와, 굴뚝을 보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굴뚝 있는 집입니다. 지금 제 뒤에 캠핑카 3대가 제 캠핑카는 작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한데 저렇게 큰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에 와서부터 캠핑카를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저렇게 생긴 아주 큰 캠핑카. 저거 뭐라 그러지? 저런 모터홈 캠핑카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어디든 다들 잘 다니시겠죠? 집집마다 이렇게 꽃을 놔두고 화분을 두니까 걷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집들이 거의 꽃들이 있어. 너무 예쁘다. 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이야 다. 아, 그리스의 꽃들. 사람들 이거를 다 사서 집에다 두나 보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뭔가 자영업을 하려면 일단 꽃부터 예쁘게 키워야 돼. 꽃이 없으면은 그 상점은 안 돼. 바로 앞에 나타난 기념품 숍인데요. 이쪽이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기념품 숍의 퀄리티 자체도 달라요. 나무 공예가 막 유명한가 봐. 와, 이런 거는 막 진짜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들인데 마그넷 하나를 사도 와, 저는 이렇게 나무로 된 마그넷이 너무 좋은데 수제 공예품들이 진짜 많아요. 걷다가 이 그리스 시골 마을에 태권도를 찾았습니다. 태권도장 있는데요. 근데 닫은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주유소입니다. 진짜 주유기가 이렇게 작게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본 가장 작은 주유소. 간판도 없어. 간판이 있었네. 근데 간판도 나무로 만들었고 가격표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너무 재밌는데요.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관광버스가 막 몇 대씩 들어와요. 약간 애들 수학여행지로도 많이 오나 봐요. 학생들이 많네.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가 3-4대가 이렇게 이 좁은 골목길로 와서 학생들을 막 내려주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립된 시골 마을에서 이 그리스의 진짜 전통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수학여행을 오나 봐요. 그리고 진짜 옛날 건축 방식은 이 에피루스 문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로 지붕을 만든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돌 지붕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게 이 지역의 옛날 건축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을도 산맥에 고립된 그런 마을이거든요. 와, 근데도 이 수학여행으로 여기를 찾아오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저 관광버스로. 와, 여기가 명당이네. 저 사이사이에 다 집 짓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최고지, 얘들아.
여행이니까. 이렇게 고립된 마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급자족 생산을 하고, 뭐 요즘은 또 뭐 많이 밖에서 들어오지만 옛날부터 자급자족 생산을 하고 고립이 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은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생선 파는 벤인가 보다. 여러분, 진짜 벤의 변신은 무주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도를 보다 보니까 치즈랑 와인으로 엄청 유명한 가게더라고요. 산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치즈가 진짜 유명합니다. 치즈가 맛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치즈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좀 되게 프리미엄처럼 보이기는 해.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와, 치즈를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파는 곳은 저는 처음 봤어요. 내가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진짜 맛있는 치즈를 그래도 먹어봐서 맛있는 치즈의 기준은 있어. 저는 짜지 않은 치즈가 좋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좀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 되게 프리미엄으로 보관하는 그런 느낌이네. 여기는 사실 와인이랑 같이 마실 수 있는 곳이라서 그리스식 스타일로 좀 꾸며진 그런 테이블도 있습니다. Oregano. 오레가노. It is very, very small. Very small, yes, because I'm alone. It is 950, it is 850. 850. 파프리카와 맛들이 진짜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치즈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맛별로 있어요. 이렇게 치즈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치즈 매니아들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귀엽다. 뭐야. 나 혼자니까 사기가 좀 그러네. 와, 진짜 치즈의 마을이네. Sheep. Sheep. Cow and this. Okay. Okay, this is goat. 아. And this is oregano. Oregano. Yes. 이거 하나 사야겠다. 보니까 수영여행 온 친구들도 치즈를 하나씩 사가니까 여기가 진짜 치즈가 유명한 게 많나 봅니다. 식당에 가서 치즈 플래터 이런 걸 시켜볼까 했는데 또 비싸니까, 나는 가성비 여행자니까 이렇게 치즈 하나 사서 두고두고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미션이었던 이 치즈 사는 거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와, 염소 치즈래. 엄청 단단하다. 밀도가 장난이 아니야.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이 치즈는 오레가노 허브잎이랑 섞인 치즈인데요. 와, 진짜 맛있다. 저는 와인을 못 마시니까 그냥 레몬수 마십니다. 와, 진짜 맛있다. 저의 점심인데요. 계란 후라이, 치즈, 올리브, 당근, 토마토. 와, 짜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좋은 치즈를 고르는 법을 막 말로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치즈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짠 것, 그 짠기를 꼭 물어봐야 돼요. 너무 고소해. 25년 9월에 생산됐다는 거야, 작년에? 27년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오레가노 허브의 향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진짜 풍부하게 나서 너무 좋아요. 이 마을 리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치즈에 대해서 진짜 어디 세계 어딜 가도 견줄 수 있는 치즈다 막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유럽인도 아니고 치즈를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치즈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고 제가 몇 개 썰어놓고 아 치즈 좀 많은데 했다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곳 와서 꼭 치즈를 드셔보세요. 그 어린 학생들이 치즈를 하나씩 사가더라니까. 엄마가 분명히 사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이 산골 마을에까지 저 버스가 들어와서 수학여행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요즘 수학여행 어떻게 하나? 요즘 막 간간히 학교 뉴스들 보면 축구도 금지한다, 운동장에서. 뭣도 금지한다. 수학여행도 안 간다. 막 이런 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이긴 한데 이 산 굽이굽이 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 수학여행 오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버스 옛날에 사고도 많이 있었어서 이제 그런 게 한번 나버리면 아예 금지되고 아예 안 가버려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근데 진짜 이 산길을 이런 관광버스가 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건 좀 놀랄 일인 것 같아.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전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굳이 막 엄청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 모습들이 있다는 걸 그냥 보러 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뭐 와인이 유명하고 치즈가 유명하고 이런데 사실 어릴 때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여기를 이런 여행지로 택했다는 게 나는 좀 흥미롭다.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먹겠네. 뭐야 이게. 맛별로 사야겠네 이제. 이거 하나에 15,000원. 차를 안 멈출 수가 없네 이쪽. 엄청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이 유럽 기름값에 좀 적응이 돼야 될 텐데 빨리.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에 갈 나라는 알바니아인데요. 알바니아가 인구수가 250만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기름값이나 이런 게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탱크를 하나 또 채우고 가려고요. 이 마을도 완전히 산 속에 있나 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 햇빛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장갑도 껴야 되고요. 그것도 해야 돼요. 몇 미터나 되는 거야, 지금? 1000m 이상이겠는데? 하늘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야. 산 타고.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나는 돌로 이렇게 돌로 집을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돌로 만든 이 집들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와, 너무 예뻐. 골목골목. 민속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뭘 많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뭘 하진 않았지만 생활상을 좀 볼 수 있는 이 자구리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유는 이 자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이래요. 보시면 모든 것, 길도 그렇고요. 길도 다 돌길이고 담도 다 돌이고 집도 돌이고 그러니까 인공적인 자원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그 자연의 경계가 조금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숙소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적인 그런 신소재 재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짓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아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아요. 진짜 조용한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현대에서는 진짜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골목길들이다. 보시면 전봇대도 나무입니다. 나무 전봇대는 제가 그동안 많이 보긴 했었어요. 몽골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인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표지판 정도? 돌을 밟으면서 걷는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이 마을에도 전시관도 있고 미술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리스 다니다 보면은 이런 박물관 같은 곳이 작은 마을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작은 마을들은 박물관들이 대부분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리고 식당들도 운영을 12시나 1시부터 하는 그런 식당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좀 되게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대요. 막 바쁘게 살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을을 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빨리 돌아볼 수 있긴 합니다. 아까 그 마을에서 차를 타고 조금 더 왔는데요. 이 돌들로 다 그 집을 만든 거였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 지오파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개발을 아예 막 이렇게 막고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랑 이 자연이랑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선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만들었다는 언제 만들었을까? 한 3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대에 이런 석조다리가 9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돌집 짓고 진짜 살던 그 시대에 만든 다리입니다. 이 다리 구경하러 왔어요. 와, 이 석조다리를 저 가운데를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쌓아 올렸을까? 올라가 봐야지. 근데 여기가 난간도 없고 떨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다리가 되게 예쁘다. 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 옛날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그런 다리였고요. 옛날 사진은 여기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이 말랐나 봐. 이 석조다리가 돌이라서 그런지 풀도 막 이렇게 옆에 자라있고 꽃들도 펴있고 이 자연으로 만든 이런 건축물들은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 나라인 알바니아랑 엄청 가까워졌는데요. 오늘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은 여행 기간이 확 축소됐습니다. 물론 비자 기간도 있고 올 여름 제 한국에 잠깐 들릴 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서두르면서 여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리스의 지주게는 제가 못 가봤지만 지주게 쪽은 아테네에 비행기 타면 바로 도착하니까 그때 가보는 걸로 하고요. 알바니아 국경 가기 전에 펄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배 채우고 갈 거예요. 그리스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하러 왔습니다. Hello. 시간이 부족하니까 맛있는 거를 근데 자주 못 먹었어. 타지키 소스를 따로 도해봤네. 역시 이런 슈블라키를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One. 슈블라키? Lucky one. One piece. Yes. Fries yes. and bread. Yes. yes. Tzatziki? No. No tzatziki. No. Okay. The chicken. No. Okay. Pork 슈블라키. Pork? Yes. Okay. Okay. With this. Okay. Right. Nice. Yes. Thank you.
코크 먹는다니까 왜 놀라시지? 아, 이 시부라키 꼬치구이에 맥주 한잔 하면 딱인데 운전해야 되니까 먹지 못하네. 산길 운전을 하니까 눈이 아프고 피곤하네. 뭐가 너무 많은데? 땡큐. 오, 엄청 많아요. 나 이거 다 못 먹는데? 양이 진짜 많은데요? 이게 9유로. 9유로야 이게? 와, 진짜 가격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9유로면? 그리스식 꼬치구이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꼬치구이에 감자튀김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리스 피타 브레드랑 양파, 이거 먹고 국경을 진짜 잘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이 차즈키 소스에다가 이 고기를 찍어 먹습니다. 짭짤한데 맛있네. 맥주가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그랬어요. 사슬 그 꼬지구이 먹으면 맥주 땡기는 거. 맛있다. 엄청 신선해 다. 역시 나는 이런 로컬의 작은 식당들이 너무 좋아요. 리뷰도 좋았어. 아, 차지키 소스를 엄청 많이 주는데요. 감자튀김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고기를 요거트 소스인 차지키 소스에 찍어 먹는 게 그리스의 특징입니다.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괜찮아요. 이 차지키 소스는 그리스 쌈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이랑 요거트, 소금, 그리고 마늘로 만든다는데 저도 직접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몇 번.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만들기 쉽습니다. 그릭 요거트만 사면 돼요. 슈블라키가 9유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0원, 1유로를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와, 여기서 진짜 한울만 괜찮으면은 그냥 이런 로컬에서 먹기 참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9,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싼 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여기는 저렴한 거지만 소득 수준에 비하면 렌트 뭐 여러 가지 사 먹고 이런 거 하면은 평균 그 월급에 비하면은 이 물가가 높을 거예요. 마지막 날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인 슈블라키를 먹었고요. 근데 이 꼬치구이 종류들은 이게 맛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이 나라의 엄청 특별한 요리다 막 이렇게 먹는 게 조금 무디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진짜 각 나라의 꼬치구이는 다 먹었었거든요. 중앙아시아의 샤슬릭, 터키 케밥, 뭐 러시아도 샤슬릭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위로 올라가면서 또 먹을 거지만 이 꼬치구이 종류의 음식들은 그 엄청 특별한 게 없어. 그 고기 구워서 먹는 그 맛. 그리스에서 특별한 거는 이 차지키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는다는 거. 근데 기로스를 한번 먹어보니까 기로스나 이 슈블라키나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 차라리 조금 더 색다른 그리스 요리를 맛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짧거나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면은. 와, 이 식당도 지금 7시인데 닫아. 아줌마 지금 마감하신대. 7시. 진짜 빨리 닫는다. 와, 워라벨 짱인데요? 대박. 워라벨.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쨍쨍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 시간에 밥 먹었어요. 이 해 긴 거를 유럽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여름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해가 기니까 좋긴 할 것 같긴 해. 낮에 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밝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5월 초, 4월 말쯤이면은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일몰이 6시 반 정도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차이인 것 같아. 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거. 그리스 여행을 일주일 조금 넘게 했고요. 제가 그리스를 좀 돌아다녀 본 결과 저한테 최소한 그리스는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있어야 그리스 여행했다 이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메테오라에서도 그렇고 오늘 들린 그 자고리 마을도 오면서 차박할 장소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 원래 여행 스타일은 그런 데서 되게 여유롭게 쉬면서
그러니까 이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경험이라 생각.